자, 해수의 순화 두 번째 챕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구는 평면이 아니죠. 구형이에요, 구형. 그래서 지구는 위도에 따라서 받는 태양 에너지가 일정하지 않아요. 달라요. 저위도 지역, 저위도, 적도 지역은 태양 에너지 많이 받고, 그죠? 극지방으로 갈수록 태양 에너지 양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이렇게 되죠. 자, 태양 에너지 형태가 이렇게 되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구에서 흡수하는 태양 에너지고, 그 옆에 지구 복사 에너지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지구 복사 에너지. 요거는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예요. 태양 복사 에너지는 흡수, 지구 복사 에너지는 방출. 흡수 방출하는 에너지를 표시한 겁니다. 두 개를 갖다가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양을 보니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38.5도에서 여기도 북위 남위 38.5도, 여기 38도에서 적도까지 여기는 에너지가 남고, 38도 넘어가는 부분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하고, 이렇게. 자, 구형이기 때문에 이게 생겨납니다. 에너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남는 부분도 있어요. 자, 그래서 지구는 에너지가 남는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열을 전달해 주죠. 대기의 순환과 해수의 순환으로 열을 전달해 줍니다. 그거 보자는 얘기고요. 적도에서 위도 38도까지는 에너지가 과잉이다.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이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량보다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8에서 극지방까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보다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량이 크기 때문에 에너지가 항상 부족하더라. 자, 이것도 한번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주 나와요, 한 문제로. 자, 그래서 지구는 위도별로 에너지가 균등하지 않기 때문에 해수의 순환이나 대기의 순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A는 그래서 해수의 순환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대기의 대순환 먼저 얘기가 나왔네요. 대기의 대순환. 전 지구적인 규모로 일어나는 대기의 순환이라고 나왔네요.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거대한 순환 규모를 얘기를 합니다. 국지적으로 다르거든요. 순환되는 게. 근데 지구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거대한 순환 과정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해수의 표층 순환은 이런 대기의 대순환 같은 바람 있죠. 바람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순환을 해수의 표층 순환이라고 합니다. 자, 해수의 표층 순환은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1년 내내 부는 바람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 1번이 나와 있고 2번이 나와 있는 이유는 너 때문에 1번 때문에 2번이 발생해요 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기본적으로 이제 바닷물이 표층 해류가 이제 생성이 되고요. 또 지구 자전 등의 영향으로 뭐 환류 거꾸로 돌아가는 흐름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휘어서 올라가는 흐름, 내려오는 흐름, 뭐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고 합니다. 자, 어쨌든 봅시다. 그러니까 환류가 뭐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흘러온 바닷물은 대륙에 부딪히고 지구 자전 때문에 올라갔다가 다시 바람 때문에 이동을 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순환을 하게 되는데, 요게 지금 환류라고 나온 거야. 올라가거나 내려오는 거. 요거를 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동그라미 1번. 자, 그 다음에 표층 해류라고 나왔습니다. 표층 해류. 밀도 약층 위에 해수의 상층부를 흐르는 해류. 뭐 말이 어려운데 그냥 표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표면에 흐르는 해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표면을 흘러가는 바닷물은 동서방향으로 흘러가는 바닷물이 있고, 위아래 남북방향으로 흘러가는 바닷물이 있다. 동서방향은 바람 때문에 생성됩니다. 바람 때문에 이쪽으로 불어오거나 저쪽으로 불어가거나 이렇게. 자, 그래서 무역풍이 부는 지역은 동에서
서쪽으로 바닷물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무역풍 지대에서는 바닷물이 동해에서 서쪽으로 흘러갑니다. 예, 동해에서 서쪽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북적도 해류, 남적도 해류,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북적도, 남적도는 요 그림의 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편서풍 지대는 바람이 이제 이렇게 불어가거든요. 편서풍은 이렇게. 불어가는 바람에 거의 한 45도 각도로 이런 식으로 바닷물이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편서풍 지역에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갑니다. 바닷물이. 대표적인 게 여기 북태평양 해류. 그 다음에 남극순환 해류. 여기 보시냐? 여기 남극순환 해류가 요렇게 크게 흘러갑니다. 크게.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요 그림 정도만 보셔도 되겠는데요. 그림에 나와 있는 해류 정도는 꼭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남북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는 이제 대륙에 부딪히니까, 여기 대륙 있잖아요. 이렇게. 대륙에 바닷물이 흘러다 부딪히고 지구 자전 때문에 이렇게 휘어져서 나가네요. 지금. 여기 쿠로시오 해류. 그 다음, 이쪽에 미국 대륙 쪽에 부딪혀서 흘러 내려오네요. 캘리포니아 해류. 이런 정도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대양의 서안. 우리 쪽 얘기하는 거, 이쪽 얘기하는 겁니다. 대양의 서안. 이쪽이 서안, 이쪽이 동안. 이쪽이 서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양의 서안에는 쿠로시오 해류. 우리 쪽입니다. 쿠로시오 해류. 멕시코 만류는 저쪽에 미국 쪽. 이쪽. 미국의 동쪽이죠. 대서양 지역을 얘기합니다. 대서양 지역. 우리 쪽만 정확히 외워두세요. 쿠로시오 해류 있고요. 대양의 동안 태평양의 동쪽은 이쪽입니다. 이쪽. 그래서 캘리포니아 해류 얘기하는 거고요. 자, 대양의 서안 쪽에서는 저희도 낮은 지역에서 위로 올라오잖아요. 예, 여기 난류라고 부릅니다. 난류. 온도가 몇 도 이상 이런 건 없어요. 기준이. 저희도에서 고위도로 올라오면 무조건 난류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무조건 한류가 되고요. 그래서 난류하고 한류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어요. 온도 기준은 없고 방향 보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방향 보고. 자, 난류, 한류. 쿠로시오 해류는 그러니까 뭐다? 난류다. 캘리포니아 해류는 뭐다? 한류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그림들은 다 다시 한번 눈으로 꼭 확인해서 위치나 이름 같은 거 꼭 보셔야 됩니다. 전 세계 표층해류 분포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구과학은 주어진 자료 가지고 문제를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전 세계의 표층 순환이라고 나왔습니다. 전 세계의 표층 순환. 표층 순환은 이 표면의 물의 순환은 각각 분리가 되어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열대 순환, 아한대 순환, 남극 순환, 대양관 순환 등이 서로 어떻게 돼 있다? 연결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네. 여기가 우리 동네가 어디냐면 아열대 순환 요 지역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동네 영향을 받는 게 요 지역이 여기가 아열대 순환입니다. 그 위에 추운 데는 뭐 아한대 순환, 뭐 아래쪽에 남태평양 순환도 있고요. 표층에 흘러가는 물이 뭐 갇혀서 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뭐죠? 연두 색깔인 거예요, 이거? 이거 뭐죠? 하여간 파란색? 아닌데? 녹색? 녹색 지역이 이제 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부분이고요. 빨간색 라인이 그 지역에서 순환되고 있는 형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읽어볼게요. 무역풍과 편서풍에 의해서 아열대 순환이 형성되고, 우리 동네네요. 무역풍, 편서풍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편서풍과 극동풍, 극동풍 위쪽에 부는 바람에 위쪽에 편서풍과 극동풍 이렇게 오는 극동풍에 의해서 북반구의 아한대 순환이 만들어지고 남극 대륙의 편서풍에 의해서 남극 순환이 만들어집니다. 남극 순환. 남태평양의 아열대 순환이고 남극 순환은 이 밑에 아래쪽에 남극을 따라서 크게 도는 이걸 얘기를 합니다.
이게 남극 대륙, 이게 남극 대륙이에요. 이게 남극 대륙이니까 남극 대륙 따라서 크게 도는 거예요. 예. 바람의 영향으로 바람의 영향으로 바람의 영향으로 위도에 평행하게 흐르는 해류가 이렇게 평행으로 흘러가는 해류가 위도에 평행으로 흘러가던 해류가 대륙에 막혀서 독립된 환류를 형성하지만 이렇게 위로 뭐 올라가기도 하고 올라가는 놈도 있고 이렇게 내려오는 놈도 있겠죠. 이런 환류가 만들어지지만 표층에 있는 물들은 표층순환들은 서로 어떻게 되어 있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입니다. 쿠로시오 해류가 본류예요. 쿠로시오 해류가 본류인데 여기에서 이제 막 가지를 친단 말이에요. 다 외우셔야 돼요. 예. 쿠로시오 해류 난류라고 그랬죠. 난류. 북태평양의 서쪽을 따라서 이 서쪽 이쪽이 서쪽이죠. 태평양의 서쪽, 이쪽이 태평양의 동쪽이에요. 서쪽을 따라 북상하는 해류로서 한반도 주변 난류의 뭐다? 근원이에요. 따뜻한 물인가 보죠. 자, 요게 이렇게 흘러오다가 이제 갈라집니다. 대마도 난류에서 이렇게 갈라지고 일부는 황해도로 기어 흘러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황해도로 들어가는 놈도 있고 동해바다 쪽으로 흘러오는 놈도 있고 일본 쪽에 붙어서 빠져나가는 놈도 있고 다양합니다. 자, 대만한류, 쿠로시오 해류의 일부가 대한해협을 지나서 동해로 유입되어 흐르는 해류. 요렇게 요 가지를 대만난류라고 부른답니다. 그 다음에 동안난류, 대만난류에서 동해바다 쪽으로 이렇게 기어 들어오는 겁니다. 이름 정도 알아두시고 위치만 알면 돼요. 황해도 난류, 황해난류, 서해난류죠. 이쪽이 서쪽 바다니까요. 예. 서쪽으로 흘러가면 황해난류. 제주난류도 있네요. 어디 있을까? 제주난류. 잠깐만요. 야, 저런 건 없었는데. 제주난류가 어디 있어? 요건가 보네. 요거. 뭐 저런 것까지 시험에 나올까요? 제주난류도 있대요. 그다음에 한류는 찬물이잖아요. 저 고위도에서 내려와야 되잖아. 이렇게 내려오는 놈들. 연해주 해류가 있고 저 위에 있는 게 연해주 해류. 러시아 쪽부터 시작해서 쭉 타고 내려오는 거고요. 북한 쪽으로 흘러 내려가면은 북한 한류라고 부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서한 연안류라는 거 있다. 한반도의 서쪽 연안을 따라 흐르는 해류. 한반도의 서쪽이면은 요쪽입니다. 요쪽이고요. 예, 한반도의 서쪽. 여기 보시면 서한 연안류.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여기 육지 마지막 여기 따라서 흘러가는 물을 서한 연안류라고 부른다라고 하네요. 뭐 그런 정도의 주변 해류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난류하고 한류 구별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요것만 가지고 구별하시면 돼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난류는 따뜻하고요. 한류는 온도가 좀 차가운 편이죠. 근데요, 양분이 한류가 많아요. 영양염류가 많아요. 그래서 플랑크톤 같은 게 굉장히 많고요. 하나 더 적으시면 온도가 높으니까 산소량이 더 많아요. 잘 녹아요. 산소가 낮은 온도에서 기체는. 자, 그 다음에 한류가 좀 덜 짠가 보네요. 난류가 굉장히 짜다고 나왔네. 자, 요거를 하나만 더 적으면은 난류 같은 경우는 플랑크톤, 영양염류 이런 게 좀 적어서 투명해요. 근데 한류는 이런 게 많잖아요. 예, 불투명합니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난류 같은 경우는 투명한 푸른색, 근데 한류 같은 경우는 불투명한 녹색, 예, 뭐 이런 게 많아요. 녹색보다. 자, 그렇게 한번 살펴보시고 쭉 한번 문제 풀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B에 해수의 심층 순환이 나왔습니다. 심층 순환. 그 바닷물이 표면만 이렇게 순환하는 건 아니고요. 표면에서는 당연히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돌면서. 그런데 이 표면을 돌던 물들이 추운 지역을 가잖아요. 추운 지역을 가면 극지방을 가면은
찬물이 되잖아요. 그럼 무거워져서 아래로 떨어져요. 그 아래로 떨어졌다가 바닥을 흘러서 다시 돌아오거든요. 요 흐름을 우리는 심층순환이라고 지금 부르는 거예요. 자, 바닷물이 어디 갔어? 아이고. 표면에서 밀도가 높아진 바닷물이 밀도가 괜히 높아지는 건 아니고 온도가 떨어졌다거나 또는 염분이 높아지면 많이 짜지면 밀도가 커지거든요. 근데 수온이 괜히 왜 떨어지냐고요. 추운 지방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때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수온이 떨어지면 밀도가 높아지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라앉습니다. 밀도가 높아지면 가라앉아요. 이게 기본적인 심층순환의 원리입니다. 밀도가 커진 물은 가라앉는다. 자, 이런 순환을 열염순환이라고 한대요. 이런 심층순환은 온도와 염분, 뭐 이런 걸 가지고 순환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저렇게 이름 붙였답니다. 자, 발생 원리 보시면 극지역에서 극해역에서 냉각된, 봐, 남극이나 북극 추운 지역에서 냉각된 바닷물은 밀도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라앉아요. 이렇게 가라앉는다. 가라앉은 놈은 이게 순환이 되니까 이쪽에서 계속 물이 오니까 뭐 이렇게 조금씩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저 위에서 여기가 이제 고위도, 여기가 저위도잖아요. 고에서 저위도 바닥으로 이제 기어오는 거예요. 자, 가라앉은 해수가 저위도로 이동해서 온대나 열대 해역에서 천천히 상승합니다. 이렇게 또 천천히 상승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보시면 거의 그림을 눈에 익히고 있으면 선택지에 나오는 말들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림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면은. 빼먹지 말고. 이런 그림들, 모든 그림은 그림을 열심히 차라리 외워놔도 된다니까요. 자, 상승한 해수는 표층을 따라 극쪽으로 이동합니다. 다시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게요, 수천 년 걸려요. 수천 년. 천년인가? 천년 이상. 천년 이상. 수천 년 너무 긴가? 천년 이상. 1, 2년 순환이 아니야. 굉장히 오래 걸리는 순환이야, 이게. 그런데 매우 중요해. 이 순환이 멈추면 지구는 극심한 기상이변에 돌입하게 될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저런 그림을 보시면 어떻게 된다? 그림은 거의 암기하다시피 눈에 익혀두자. 그 다음에 이러한 심층순환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일어난다는 것도 체크해 두시면 되겠다. 탐구자료청은 심층순환의 원리라고 했는데 밀도가 커진 물이 가라앉는 거,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소금물, 염분이 높으니까 이렇게 가라앉잖아요. 아래쪽으로 가라앉았죠. 얼음물 들어갔네요. 찬물이죠. 찬물이니까 어떻게 돼요? 아래쪽으로 가라앉았죠. 밀도가 큰 게 가라앉는다 보여주는 실험이고요. 그 다음에요, 심층순환의 분포라고 나왔는데요. 자, 저 아래쪽에 있는 그 물들이 이제 순환을 할 때요, 그 분포를 보시면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아주 천천히 움직이거든요. 자, 그래서 수온이나 염분이 거의 비슷한 그 영역을, 바닷물의 그 영역을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물덩어리죠, 물덩어리. 수괴. 해수 덩어리. 성질이 다른 수계는 여기가 뭐 A라는 성질을 가진 물이고 여기가 B라는 성질을 가진 물이라면 이게 안 섞입니다. 잘. 서로 밀도도 다르고 염분도 달라요. 이런 애들 잘 섞이지가 않는답니다. 그래서 수계의 수온이나 염분은 상당 기간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가라앉은 게 이만큼 있으면 이 새끼가 이쪽으로 이동하는데 거의 비슷한 성질을 유지하면서 이동을 하나 봐요. 이렇게. 뭐 이제 이런 게 이제 수계라고 한답니다. 자, 그 다음에 수계의 성질을 보시면 해수의 심층순환은 수온약층 아래에서 깊은 데서 일어나니까 표층순환에 비해서 매우 느리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1000년 정도 걸린다 그랬죠. 한 바퀴 도는데 매우 느리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 흐름을 관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관측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물덩어리의 성질을 측정해서 우리가 추정을 한답니다. 예, 수계의 성질을 측정한대요. 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요거 외우시면 남극 중충수라고 보이시죠? 예. 그다음에 여기는 북대서양 심충수. 그다음에 여기는 남극 저충수 이렇게 나왔거든요. 바닷물이 쭉 북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가라앉아요. 이렇게 가라앉는다고. 가라앉아. 가라앉았다가 남극 쪽에서도 어떻게 될까요? 남극 쪽에서도 가라앉아요. 남극 쪽에서도 가라앉아. 이렇게 가라앉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오면서 이쪽에서 뭐 이렇게 기어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북쪽에서 내려온 건 요 위로 싹 올라가고 이 맨 밑에 있는 게요 남극 저충수예요. 그 다음에 여기 북대서양 심충수 있죠? 요 위쪽으로 요렇게 또 하나 돌아가는 게 남극에서 흘러나오는 게 남극 중충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밀도를 보시면 내가 왜 그림을 이렇게 그렸냐면 남극 저충수라고 되어 있는 애의 밀도를 볼게요. 밀도가 요게 Y축 온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데 수온 여기가 염분인데요. 예. 남극 저충수의 밀도를 보시면 여기 체크돼 있죠. 예. 여기가 요 라인이 1.027로 여기가 1.0280 점점 커져요. 이쪽으로 갈수록. 남극 저충수는 여기 걸리죠.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1.0275에서 8 한 77 되겠네요. 여기가 그러면 그죠? 여기가 한 77 되겠네요. 77부터 여기 80 사이에 지금 여기가 이제 남극 저충수의 밀도가 있는 거예요. 밀도가 큰 거죠. 누구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숫자를 갖다가 뭐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부를 필요는 없을 거예요. 이렇게 그냥 그림 그려서 남극 저충수가 이쪽에 가깝네. 얘가 밀도가 제일 크고 북대서양 심충수가 요 라인이네. 얘가 두 번째로 밀도가 크고 남극의 중충수는 여기 걸리네. 얘가 제일 밀도가 작아. 그러면은 A, B, C라고 문제가 나오면 A가 남극 중충수란 얘기야. B는 북대서양 심충수가 되고 이 C가 남극 저충수가 된다는 얘기지. 그렇게 찾으란 얘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요. 또 뭐 그림이 두 개인데요. 대서양의 어느 한 지점에서 지우고 이제 이거 대서양의 어떤 지점에서 수심, 깊이에 따른 해수의 특징이다. 한 군데 밑으로 쭉 내려갔을 때 얘기인가 보네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 깊이인가 보죠. 깊이가 깊어지면서 온도 어떻게 돼요?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네요. 떨어져.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시면 온도는 쭉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밀도는 조금 조금 늘어났네요. 0.65에서 70 쪽으로 싹 늘어났네요. 조금 온도가 떨어지니까 밀도 커진 것 같아요. 그다음에 A에서 B 깊이 A가 1000, B가 2000. 1000에서 2000m까지는 수온은 별로 변화가 없는데 수온 변화는 별로 없는데 그쵸? 요게 수온이니까 수온 변화 별로 없네. 근데 밀도가 쫙 커지네요. 밀도가 쫙 커지네요. A에서 B는. 그 다음에 B에서 C 2-3,000m가 B인데 4,000m까지 깊이 C까지 보시면 당연히 온도 뭐 떨어지겠죠. 여기만 온도가 일정하네. A, B 사이가 온도가 변화가 없고요. B, C 온도가 떨어집니다. 떨어지죠. 온도 떨어지고 이쪽은 B, C 지역은 밀도가 큰 변화는 없어요. 여기가 밀도 라인에 쭉 걸리네요. 비슷한 밀도를 유지하네요. 자, 이런 것들을 물어본단 말이야. 나의 A, B, C 위치를 가와 비교해 보면 또 지우고 낙서를 해가지고 나의 A, B, C 위치를 가와 비교해 보면 A는
rain. 남극 중충수. A 밀도가 제일 작습니다. 네. B라고 찍은 물은 누구냐 물어보시면 밀도가 C보다는 조금 작죠. 네. B. 북대서양 심층수. 밀도 가지고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C는 밀도가 제일 커요. 남극 저충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런 그림 나왔을 때 그냥 물어본다고요. 그림에 대해서. BC 구역은 밀도의 변화가 크게 없다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럼 BC 구역 같은 경우 이렇게 되는데 밀도 라인이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크게 없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AB 구역 같은 경우는 수온의 변화가 별로 없다. 이게 수온이잖아요. AB 구역은 수온 변화가 별로 없다. 이런 거는 자료를 보고 자료에 의거해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료에 의거해서. 그 다음은요, 북대서양의 심층순환이라고 나왔는데요. 북대서양 지역. 저기 미국의 여기 미국이죠. 미국하고 유럽 요 사이 여기를 얘기를 하네요. 자, 보자. 일단 바닷물이 어디에서 가라앉나 볼게요. 침강 해역이 어디다. 대서양의 심층순환은 일단 추운 데서 침강이 일어날 텐데 어디 있을까? 남극 대륙 주변. 일단 뭐 남극 대륙은 뭐 추우니까 여기 웨들레 얘기하는구나. 당연하겠고, 저기 북극 쪽에서는 북대서양 그린란드 주변. 그렇죠. 그린란드가 북극 쪽에 있잖아요. 굉장히 추운 지역. 여기 있네요. 동쪽에 노르웨이 해. 그 다음 남쪽에 레브라도해. 여기 있는 요 그림 요 세 개를 잘 보시면 돼요. 북쪽은 레브라도 노르웨이 이쪽이고요. 남쪽은 남극 쪽은 웨들해. 이런 지역에서 침강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모든 그림은 어떻게 해라? 눈에 잘 익혀놔라. 성적을 잘 보고 나오게 하고 싶으시면. 그 다음에 대서양의 심층순환이네요. 대서양의 연직 단면을 보면, 대서양을 잘라서 옆에서 보면 여기 있습니다. 북대서양 심층수 여기 보이시죠? 이거 그 다음에 남극 중충수, 남극 저충수가 있네요. 남극 저충수 아래쪽이고요. 남극 중충수 그 위고요. 이렇게. 그래서 위치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 플러스 딱 지도에서 이 위치를 꼭 알아두셔라. ABC에서 나오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설명은 이 그림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잘 익혀놓으면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남극 저충수라고 합시다. 웨들해에서 가라앉는다. 아까 남극 지역이 웨들해라고 그랬죠. 여기서 가라앉는다. 해저를 따라 북쪽으로 확정해요. 쭉 올라가서 위도 30도, 북위 30도 지역까지 흐르고, 여기 지역까지 흐르고, 쭉 흘러와서 여기 지역이, 여기가 위도 북쪽으로 북위 30인데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얘기 지금. 그림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전 세계형으로 퍼져나간다. 밀도가 제일 크다. 가장 바닥에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찾으면 된다 이거예요. 아셨죠? 남극 중충수 같은 경우도 위도 여기 60도죠. 여기서부터 하강이 일어납니다. 그죠? 여기서 하강이 일어나서 쭉 따라 흘러가다가요. 북위 20도죠. 북위 20도면 여기네요. 여기죠. 여기 북위 20도 지역까지, 여기까지 이동을 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뭐 그렇습니다. 심층수 위쪽에서 이렇게 흘러가고요. 그래서 그림을 잘 봐두시면, 그게 맞춰서 선택지 찾으시면 좀 낫죠. 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해수의 순환과 기후의 변화가 나왔네요. 자, 해류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 당연히 난류 주변을 어떻게 할까요? 따뜻하게 만들죠. 한류는요, 서늘하게 만든다냐?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바람에 의한 표층순환과 수온과 염분에 의한 심층순환은 서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느냐? 아니요. 이거 연결되어 있어요.
표충순환과 심층순환은 컨베이어 벨트와 같이 서로 어떻게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전 지구적으로 순환이 일어나고요. 한 번 도는데 1000년에서 1500년 정도 걸린다. 밑으로 내려간 애들은 다시 위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올라와서 다시 표층으로 흘러가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빨간 게 표층, 이게 표층이네요. 파란 거는 심층, 아래쪽 가라앉은 거죠. 노르웨이에 여기 쫙 갔다가 가라앉죠. 나왔네요. 잘 이쁘게. 레브라도에 여기서 가라앉고. 그래서 땅 밑으로, 바다 밑으로 쫙 이렇게 오는 거예요. 쫙 와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오죠. 여기 태평양 쪽에서도, 여기서도 올라올 거예요. 그죠? 이렇게 올라오고, 그죠? 태평양 쪽에서도. 아닌가? 잠깐만. 이거는 이제, 아이고. 얘들에서 여기서 상승하는 거 있고 태평양 쪽에서 상승할 텐데 그렇지. 여기는 로스에서 이제 침강돼서 이렇게 올라온 놈이 이쪽 태평양 쪽에서 이제 상승을 하는 거예요. 상승해서 이런 순환을 지금 또 하고 있는 거고. 그린란드 북쪽의 그린란드 주변에서 형성된 쪽의 북대서양 심층수는 그러니까 북대서양 심층수는 요거를 얘기를 하고 있군요. 여기. 아이고, 색깔을 또, 북대서양 심층수는 요거 얘기합니다. 요거. 여기 파란 거. 태평양 서쪽을 따라 이동해서 남극 저충수를 만납니다. 남극 쪽에서 오는 거 남극 저충수를 만나죠. 남극에서 또 홀로 내려오는 물과 만나나 보네요. 남극의 저충수는 남극 대륙 주위의 해저를 따라 순환하면서 이렇게 순환하는 놈을 얘기를 하나 보네요. 이렇게 순환하는 놈을 얘기를 한다. 얘를 순환하면서 북대서양 심층수와 함께 여기서 내려온 북대서양 심층수와 함께 인도양과 태평양 심층에 저위도로 유입된 후 매우 느린 속도로 용승한다. 이렇게 용승은 상승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쪽 쪽으로 올라오나 보자. 자, 올라온 바닷물은 표층순환과 연결이 돼서 돌다가 인도양과 남태평양을 거쳐서 다시 북대서양 쪽으로 이쪽으로 또 흘러갑니다. 예. 표층순환은 다시 그린란드 해역에서 냉각이 된 후 침강에서 계속 순환을 합니다. 거대한 순환기를 이룬다. 어쨌든 표층과 심층은 순환을 하고 있다. 혹시 이 그림이 문제가 나오는 경우 있거든요. A, B로 해서. 그럴 때는 이제 표층, 심층 요거 잘 물어봐요. 그냥 요거 A, 요거 B라고 보통 물어보는데요. A가 심층 순환이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니고요. 요쪽 그림에 보면 오른쪽 라인이죠. 화살표 이렇게 올라가는 쪽. 요 화살표로 보셔도 되고요. 요 올라가는 놈, 요런 놈들이 표층이에요. 표층. 주로 내려오는 놈들이 B 심층으로 가시는 거예요. 잘 봐두세요. 다음에 심층 순환의 역할입니다. 심층 순환. 다 북쪽까지 갔다 다시 땅 밑으로 해서 올라오고 크게 순환, 전 지구적으로 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요거 체크해 두시면 되고 전 지구적. 그 다음에 열 에너지 당연히 보냅니다. 저위도의 열을 고위도로 보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거 물질 공급이 일어나요. 즉 산소나 이산화탄소 같은 거. 심층수는 용존 산소가 풍부한 표층 해수를 심해로 끌고 내려갑니다. 산소를 아래쪽에 공급해 주는 거예요. 산소 공급. 이 산소가 들어와야 그 해양 생물이 또 살 수가 있으니까. 자, 심해저에 산소 공급도 합니다. 이 심층 순환은. 저게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기후변화도 초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지구온난화의 대표적인 게 나왔네. 온난화가 일어나면은요, 빙하가 막 녹잖아요. 그럼 이제 싱거워져요, 바닷물이. 염분이 싱거워져요. 안 짜져요. 안 짜지면 밀도가 어떻게 돼요? 약해지니까, 작아지니까 침강도 약해지고요. 침강이 약해지면은
심층 순환이 약해지니까 거꾸로 표층 해류의 흐름도 약해져요. 다 연결고리가 돼 있어서 점차적으로 기온도 떨어지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수의 순환이 기후 변화해주는 영향을 뭐 추론하기라고 나왔네요. 어디 보자. 뭐 드라이 아이스 빙하기가 한 12만 년, 13만 년 전에 빙하기가 있었구나. 요 영거 드라이 아이스 빙하기가 나타난 원인은 뭐냐라고 나왔네요. 평균 기온 자체가 뭐 엄청 떨어졌는데, 자, 따뜻해진 기후로 북아메리카 대륙의 빙하가 녹으면서 이제 육수 담수가 이제 바다로 유입이 되면서 굉장히 싱거워졌나 보네. 해수가 침강이 약화되고 열의 이동도 약화되면서 기온이 확 떨어졌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군요. 그렇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심층순환이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층은 표층에 영향을 주고 표층은 다시 심층에 영향을 주면서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면서 전 세계의 기후에 영향을 준다. 까지 살펴봤습니다. 나머지 문제 쭉 풀어서 공부해 보시고요. 외울 거 있으면 외우시고 해서 필요하면 뭐 질문 수업 중에 하시면 되고 있고요. 41쪽까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